한여름의 뜨거운 햇볕이 아스팔트를 달구는 오후 2시, 도심 한복판의 대형마트 굿데이는 에어컨 바람이 시원하게 불어나오는 오아시스 같은 곳이었습니다. 매장 안에는 주말 쇼핑객들로 북적였고 각종 할인 행사를 알리는 현수막이 화려하게 장식되어 있었습니다. 계산대 앞에는 긴 줄이 늘어서 있었고 장바구니를 가득 채운 고객들이 지루한 표정으로 자신의 차례를 기다리고 있었죠. 직원들은 땀을 흘리며 분주하게 움직였고 매장 스피커에서는 신나는 여름 캠페인 음악이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이 분주한 마트의 입구에서 이소희는 방문객들에게 환한 미소로 인사를 건네고 있었습니다. 27살의 소희는 3년째 이 마트에서 일하고 있는 베테랑 직원이었죠. 하지만 그녀의 웃는 얼굴 뒤에는 누구도 모르는 아픔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6년 전 소희는 교통사고로 아버지를 잃었습니다. 그 충격으로 어머니는 일을 할 수 없을 정도로 몸이 쇠약해지셨습니다. 당시 대학생이던 소희는 학업을 중단하고 생계를 위해 일을 시작해야 했고 어머니와 어린 동생을 지켜야 했습니다. 특히 아버지가 폐지를 모으던 노인을 도우려다 사고를 당했다는 사실은 소희의 마음에 깊은 상처를 남겼습니다. 비 오는 날 폐지 할아버지의 손수레를 밀어주시던 아버지가 미끄러져 넘어졌고 그때 달려오던 차에 아버지가 치이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날 이후로 소희는 폐지를 줍는 노인들을 보면 아버지의 마지막 선행을 떠올리며 특별한 연민을 느꼈습니다. 사람이 사람을 돕는 건 당연한 거야라는 아버지의 말씀은 그녀의 가슴 속에 깊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그때 마트 입구에 한 노인이 나타났습니다. 낡은 밀짚 모자에 해진 면 티셔츠, 그리고 바랜 작업 바지를 입은 할머니였죠. 손수레에는 묶인 폐지더미가 가지런히 쌓여 있었고 그 위에는 빈 페트병들이 담긴 비닐봉지가 걸려 있었습니다. 할머니의 얼굴은 땀으로 범벅이 되어 있었고 팔과 다리에는 그을린 주름이 깊게 패여 있었습니다. 소희의 시선이 할머니의 손수레에 닿자 가슴이 아득해졌습니다. 아버지의 마지막 모습이 오버랩되는 순간이었습니다. 할머니의 걸음걸이는 불안정해 보였고 이마에는 식은 땀이 맺혀 있었습니다. 마트의 유리문 앞에서 할머니는 잠시 망설이다가 용기를 내어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차가운 에어컨 바람이 할머니의 땀에 젖은 얼굴을 스쳤고 할머니는 잠시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저기요. 할머니의 목소리는 가늘게 떨렸습니다. 잠시만. 좀 쉬어가도 될까요? 갑자기 어지러워서. 소희는 즉시 할머니에게 다가갔습니다. 단정한 유니폼에 이름표를 달고 있던 그녀는 할머니의 상태를 보고 즉시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할머니의 벌겋게 달아오른 얼굴과 떨리는 손을 보니 무더위에 탈진 상태인 것 같았습니다. 그녀의 마음속에서는 만약 그때 누군가 아버지와 그 할아버지를 도왔더라면 이라는 생각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많이 지치신 것 같은데요. 소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녀는 할머니의 팔을 부축하며 안쪽으로 안내하려 했습니다. 할머니는 간신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조금만 쉬었다 갈게요. 아침부터 돌아다녔더니 갑자기 어지럽네. 잠깐만 앉았다 가면 안 될까? 소희는 재빨리 옆에 있던 고객 휴게 공간의 의자를 가져와 할머니께 내어드렸습니다. 여기 앉으세요. 물 한 잔 가져다 드릴게요. 너무 더운 날씨에 밖에 계시면 위험해요. 소희의 목소리에는 특별한 따뜻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마치 자신의 부모님을 대하듯 정성스러웠습니다. 소희는 서둘러 직원용 냉장고에서 시원한 생수 한 병을 가져와 할머니께 건넸습니다. 할머니는 감사의 눈빛으로 소희를 바라보며 물병을 받았고
떨리는 손으로 뚜껑을 열어 물을 마셨습니다. 할머니의 손등에는 굵은 핏줄이 도드라져 있었고 오랜 세월 일한 흔적이 역력했습니다. 소희는 그 거친 손을 보며 자신의 아버지를 떠올렸습니다. 그때 마트 관리자 정민석이 성큼성큼 다가왔습니다. 35살의 정 관리자는 최근 본사에서 승진한 인물로 항상 실적과 효율성을 강조하는 스타일이었죠. 그의 표정은 불편함을 감추지 못했고 눈썹이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이소혜 씨,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여기는 휴게소가 아니라 마트입니다. 정 관리자의 목소리는 차갑고 딱딱했습니다. 그의 시선은 할머니가 아닌 소희에게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소희는 잠시 당황했지만 곧 침착하게 답했습니다. 할머니께서 많이 지치신 것 같아서요. 잠시 쉬어가시도록 도와드리는 중이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평소보다 더 강한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정 관리자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우리 매장은 쉼터가 아닙니다. 저런 분들이 들어오시면 다른 고객들이 불편해하세요. 게다가 저 손수레는 뭡니까? 매장 안에 들여놓으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할머니는 민망한 표정으로 자리에서 일어나려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나가야겠네요. 그러나 갑자기 할머니의 얼굴이 창백해지더니 비틀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소희는 재빨리 할머니를 붙잡았습니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할머니의 몸이 소희의 팔에 무겁게 기대었고 식은땀이 할머니의 이마를 적셨습니다. 저런 정말 심각해 보이는데요. 잠시만 더 쉬셔야 할 것 같아요. 소희가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주변에 있던 고객들도 상황을 지켜보며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한 중년 여성 고객이 물티슈를 건네주었고 다른 고객은 자리를 양보했습니다. 정 관리자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이소혜 씨, 그래도 규정은 규정입니다. 매장 안에서는 이런 상황을 처리할 수 없어요. 경비를 불러서 밖으로. 그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소희가 단호하게 끼어들었습니다. 관리자님, 이분이 지금 탈진 상태입니다. 이대로 내보내면 쓰러지실 수도 있어요. 응급 상황이라고 생각해 주세요. 소희의 목소리는 떨리지만 단호했습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흔들림이 없었죠.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정 관리자는 이마에 핏줄을 세우며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여러 고객들이 이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고 일부는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노인을 내쫓는다고? 라는 말이 들려왔습니다. 정 관리자는 난처한 표정으로 목소리를 낮추며 말했습니다. 좋아요. 10분만 쉬게 해드리고 그 다음엔 반드시 나가셔야 합니다. 손수레는 입구 밖에 두세요. 매장 바닥이 더러워지면 안 됩니다. 그는 차가운 시선으로 소희를 한 번 더 노려보고는 돌아섰습니다. 이 일은 나중에 따로 이야기하죠. 소희는 본인의 업무 자리로 돌아갔지만 할머니가 걱정되어 가끔 눈길을 주며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약속한 10분이 지나고 15분, 20분이 흘렀습니다. 할머니의 상태는 조금 나아 보였지만 여전히 지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정 관리자가 다시 나타났고 이번에는 표정이 더 굳어 있었습니다. 시간이 2배나 지났습니다. 이제 그만 조치를 취해야겠어요. 그는 경비 직원에게 손짓했습니다. 경비가 할머니에게 다가가 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이제 나가셔야 합니다. 도와드릴까요? 할머니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려 했지만 갑자기 손에 들고 있던 낡은 가방을 떨어뜨렸습니다. 가방에서는 몇 장의 사진과 작은 수첩, 그리고 반짝이는 금색 목걸이가 바닥에 흩어졌습니다. 아이쿠, 할머니가 당황하여 바닥에 떨어진 물건들을 주우려 했지만 몸이 불편해 쉽게 몸을 굽히지 못했습니다.
소희는 즉시 달려와 물건들을 주워드렸습니다. 사진 한 장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낡은 흑백 사진 속에는 젊은 여성과 아이가 함께 있었고 뒷면에는 명자와 태준, 1967년 봄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금목걸이는 생각보다 고급스러워 보였고 펜던트에는 정교한 무늬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할머니, 이거. 소희가 물건들을 건네며 물었을 때 정 관리자가 성큼 다가왔습니다. 이제 그만 가셔야 합니다. 경비 모셔드리세요. 정 관리자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소희가 일어서서 정 관리자에게 말했습니다. 관리자님, 이분이 아직 많이 힘들어 보이세요. 조금만 더. 이소혜 씨, 업무 지시를 계속 무시하시겠다는 겁니까? 이건 경고입니다. 정 관리자의 목소리가 높아졌고 주변 고객들이 다시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소희는 잠시 망설였지만 결국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네, 이건 업무 지시가 아니라 인간으로서의 기본적인 배려에 관한 문제입니다. 제가 책임질게요. 그녀는 할머니 옆에 다시 서서 부축했습니다. 할머니, 조금만 더 쉬다 가세요. 제가 책임질게요. 정 관리자의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졌습니다. 좋습니다. 그렇게 나오시겠다면 저도 할 말이 없네요. 직원으로서의 의무를 저버리는 행동은 용납할 수 없습니다. 그는 휴대폰을 꺼내들며 말했습니다. 이건 본사에 보고해야 할 사안이군요. 주변 공기가 얼어붙은 듯 했습니다. 일부 고객들은 당황스러운 표정으로 서 있었고 다른 직원들은 고개를 숙인 채 자신의 일에만 집중하는 척했습니다. 그때 한 고객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이 마트는 노인도 쉬게 해주지 않는 곳인가요? 저는 이런 곳에서 쇼핑하고 싶지 않네요. 그가 자신의 장바구니를 그대로 두고 나가자 몇몇 고객들도 동조하는 눈빛을 보냈습니다. 정 관리자는 당황한 기색이었지만 이내 표정을 단단히 했습니다. 손님들, 죄송합니다만 우리 마트는 규정이 있습니다. 매장 내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조치니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는 다시 소희를 노려보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소혜 씨 사무실로 와주세요. 지금 바로요. 소희는 할머니를 의자에 안전하게 앉히고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말했습니다. 할머니, 잠시만요. 곧 돌아올게요. 할머니는 미안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 때문에 문제가 생겼네. 내가 그냥 가야겠어. 사무실로 향하는 소희의 발걸음은 무거웠지만 그녀의 시선은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유리문 너머로 보이는 할머니의 모습이 마음을 더 단단하게 만들었습니다. 사무실 안에는 정 관리자와 함께 마트 점장 강유미가 앉아 있었습니다. 점장의 표정은 차갑고 엄격해 보였습니다. 이소혜 씨, 오늘 있었던 일에 대해 어떻게 설명할 건가요? 점장이 물었습니다. 저는 제가 올바른 일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소희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거동이 불편한 노인분이 건강 상태가 좋지 않아 도움이 필요했습니다. 저희 마트의 고객 서비스 지침에도 고객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한다는 항목이 있습니다. 점장은 차가운 시선으로 소희를 바라보았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그건 우리 고객에게 해당하는 이야기죠. 폐지를 주우러 다니는 분이 우리 마트의 주요 고객층은 아니잖아요. 게다가 매장 분위기를 흐리고 다른 고객들에게 불편함을 줄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소희는 속에서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만 최대한 침착하게 대응했습니다. 점장님, 모든 사람은 동등한 대우를 받을 자격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분도 인간으로서 기본적인 존중과 배려를 받아야 합니다. 저는 단지 그만. 점장이 소희의 말을 자르며 책상을 탁 쳤습니다. 당신의 개인적인 가치관을 업무에 끌어들이지 마세요.
이소혜 씨, 이건 단순한 경고로 끝날 문제가 아닙니다. 오늘 당신은 업무 지침을 명백히 위반했고 상급자의 지시를 반복적으로 무시했습니다. 정 관리자가 서류 한 장을 소희 앞에 밀어놓았습니다. 해고 통지서입니다. 오늘부로 당신의 계약은 종료됩니다. 사물함을 정리하고 신분증을 반납하세요. 소희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서류를 바라보았습니다. 3년 동안 성실하게 일해온 자신이 이렇게 쉽게 해고당한다는 사실이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후회는 없었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지만 제 선택을 후회하지 않습니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문 쪽으로 향했습니다. 떠나기 전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존엄성이 있고 그것을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제가 이 마트에서 배운 가장 중요한 가치였는데 아쉽네요. 소희가 사무실을 나와 휴게 공간으로 향했을 때 할머니는 이미 자리에 없었습니다. 아마도 그 소동 속에서 조용히 나가셨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소희의 마음은 무거웠지만 그것은 해고 때문이 아니라 할머니가 어떻게 되셨을지 걱정되어서였습니다. 사물함을 정리하는 동안 몇몇 동료들이 다가와 위로의 말을 건넸습니다. 소희야, 정말 용기 있었어. 우리는 모두 내 편이야. 그러나 대부분은 자신의 일자리가 걱정되어 멀리서 안타까운 시선만 보낼 뿐이었습니다. 소희는 3년간의 추억이 담긴 작은 물건들을 가방에 담으며 씁쓸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마트를 나서는 순간 여름 햇살이 그녀의 얼굴을 뜨겁게 내리쬐었습니다. 갑자기 닥친 실직 상태에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은 편안했습니다. 주차장을 지나 버스 정류장으로 향하는 길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여보세요? 소희가 조심스럽게 전화를 받았습니다. 이소혜 씨 맞으신가요? 안녕하세요. 저는 강태준이라고 합니다. 남성의 목소리는 차분하고 정중했습니다. 네, 맞습니다만. 어떻게 제 번호를? 오늘 굿데이 마트에서 저희 어머니를 도와주셨다고 들었습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소희는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저희 어머니라뇨? 혹시 그 할머니가? 네, 오늘 마트에서 폐지를 모으시다 쉬고 계셨던 할머니가 제 어머니 윤명자 씨입니다. 어머니께서는 평생 검소한 생활을 하셨고 최근에는 초기 치매 증상이 있으셔서 의사의 권고로 익숙한 활동을 유지하고 계세요. 젊은 시절부터 폐지를 모으는 일을 하셨던 터라 지금도 매일 근처를 다니며 폐지를 모으십니다. 남성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존경과 감사가 담겨 있었습니다. 소희는 당황스러웠습니다. 아, 그러셨군요. 할머니 괜찮으신가요? 너무 지쳐 보이셔서 걱정했거든요. 네, 지금은 집에서 쉬고 계십니다. 다행히 큰 문제는 없으신 것 같아요. 어머니께서 이소혜 씨 이야기를 해주셔서 연락드렸습니다. 그런데 혹시 시간 괜찮으시면 잠시 뵙고 이야기 나눌 수 있을까요? 소희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낯선 사람의 갑작스러운 제안이었지만 이상하게도 경계심보다는 궁금함이 더 컸습니다. 네, 괜찮습니다. 어디서 뵐까요? 혹시 지금 마트 근처에 계신가요? 제가 30분 안에 그쪽으로 가겠습니다. 마트 옆 카페에서 만나면 어떨까요? 알겠습니다. 소희는 전화를 끊고 묘한 기분에 잠겼습니다. 해고당한 날 이런 예상치 못한 전화를 받다니 소희는 마트 옆 작은 카페로 향했습니다. 에어컨 바람이 시원하게 불어오는 카페 안으로 들어서자 긴장이 조금 풀렸습니다. 창가 자리에 앉아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주문하고 창밖을 바라보며 오늘 있었던 일들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평범한 근무일이 이렇게 끝날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약 20분 후 정장 차림의 중년 남성이 카페로 들어섰습니다. 그는 50대 초반으로 보였으며 단정한 외모와 예의 바른 태도가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는 주변을 둘러보다 소희를 발견하고 다가왔습니다. 이소의 씨인가요? 남성이 공손하게 물었습니다. 소희는 자리에서 일어나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맞습니다. 강태준입니다. 통화했던 사람이에요. 먼저 와 계셨네요. 그는 정중하게 인사하고 자리에 앉았습니다. 오늘 어머니를 도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어머니께서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소희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별 말씀을요.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강태준은 잠시 침묵했다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혹시 그 일로 인해 문제가 생기진 않으셨나요? 소희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오늘 해고당했습니다. 하지만 후회는 없어요. 강태준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저희 어머니 때문에 그런 일이. 그의 음성에는 진심 어린 미안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소희는 손을 저으며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제 결정이었고 제가 책임져야 할 일이니까요. 그보다 할머니 건강이 걱정됐는데 지금은 괜찮으신가요? 강태준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많이 쉬셔서 괜찮아지셨어요. 사실 제 어머니는 평범한 할머니가 아닙니다. 그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을 이었습니다. 저희 가족은 대양그룹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가 현재 대양그룹의 회장이고요. 소희의 눈이 커졌습니다. 대양그룹이요? 그 대형 유통회사? 대양그룹은 국내 5대 기업 중 하나로 유통부터 식품, 건설까지 다양한 사업을 운영하는 대기업이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강태준이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어머니는 우리 가문의 큰 어른이시지만 항상 검소하게 사셨어요. 젊은 시절 고생하셨던 기억 때문인지 지금도 폐지를 모으시며 절약하는 습관을 버리지 않으세요. 저희가 말려도 소용이 없었죠. 특히 초기 치매 증상이 나타난 후로는 의사가 익숙한 활동을 유지하는 게 좋다고 해서 허락은 했지만 항상 걱정됐어요. 소희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믿기 힘드네요. 저는 그저 도움이 필요한 할머니라고만 생각했는데 강태준은 따뜻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게 바로 제가 이소혜 씨를 만나고 싶었던 이유입니다. 어머니께서 말씀하시길 소희 씨가 정말 진심으로 자신을 대해주셨다고 하시더군요. 지위나 외모가 아니라 한 인간으로서 존중해 주셨다고요. 그는 잠시 숨을 고르고 계속했습니다. 요즘 세상에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이 드물어요. 소희는 부끄러움에 고개를 숙였습니다.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인데요. 당연하지 않습니다. 강태준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이소혜 씨, 사실 제가 오늘 찾아온 이유가 있습니다. 혹시 저희와 함께 일할 생각 없으신가요? 네. 소희의 눈이 다시 한번 커졌습니다. 어떤 일을? 저희 대양그룹에서는 현재 새로운 프로젝트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사람 중심의 친환경 마트라는 컨셉인데 진정한 고객 서비스와 사회적 가치를 함께 추구하는 매장을 만들고자 해요. 강태준은 서류 가방에서 투명한 파일 하나를 꺼내 소희 앞에 놓았습니다. 이게 프로젝트 개요입니다. 저희는 이 프로젝트를 이끌 진정성 있는 사람을 찾고 있었어요. 물론 경험과 능력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사람을 진심으로 대할 줄 아는 사람이 필요했죠. 소희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서류를 살펴보았습니다. 화려한 로고와 함께 그린라이프 마트 프로젝트 계획서가 담겨 있었습니다. 친환경 제품 유통, 취약계층 고용 확대,
지역사회 기여 등 다양한 사회적 가치를 내세운 마트 체인 사업이었습니다. 저는 그저 평범한 직원이었는데 이런 큰 프로젝트를 소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강태준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소혜 씨의 인사 기록을 살펴봤습니다. 3년간 고객 만족도 평가에서 항상 최상위권이었고 동료 평가도 우수했어요. 무엇보다 오늘 보여주신 그 용기와 진정성은 어디서도 쉽게 찾을 수 없는 자질입니다. 소희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너무 갑작스러운 제안이었고 현실감이 없었습니다. 마트에서 해고당한 지 하루도 채 되지 않았는데 대기업의 새 프로젝트 제안을 받다니. 강태준은 소희의 혼란스러운 표정을 이해한다는 듯 미소 지었습니다. 갑작스러운 제안에 당황스러우실 거예요. 천천히 생각해 보셔도 좋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진심입니다. 이소혜 씨와 같은 분이 필요해요. 소희는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이게 다 꿈만 같네요. 제가 정말 그런 일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할 수 있습니다. 강태준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물론 바로 시작하시는 건 아니에요. 먼저 해외 연수와 교육 과정을 거치게 될 겁니다. 친환경 마트의 선진 사례를 배우고 필요한 지식과 경험을 쌓은 후에 프로젝트에 합류하시게 됩니다. 소희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마트 입구가 보였고 그곳에서 아침에 있었던 일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정말 진지하게 생각해 볼게요. 감사합니다. 좋습니다. 강태준은 명함을 건네며 말했습니다. 언제든 연락 주세요. 어머니도 이소혜 씨를 다시 만나고 싶어 하실 거예요. 소희는 명함을 받아들고 잠시 바라보았습니다. 금색 테두리에 대양그룹 회장 강태준이라고 적힌 명함이었습니다. 이것이 현실임을 실감하는 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로요. 그런데 한 가지 여쭤봐도 될까요? 물론이죠.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강태준이 대답했습니다. 왜 하필 저인가요? 저보다 더 능력 있고 경험 많은 사람들이 많을 텐데. 소희의 질문에는 진심 어린 궁금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강태준은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이소혜 씨 사업을 오래 하다 보니 한 가지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기술은 가르칠 수 있고 경험은 쌓을 수 있지만 마음의 품격은 가르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오늘 어머니가 그 마트에서 겪은 일을 듣고 저는 두 가지 타입의 사람을 보았습니다. 효율과 규칙만을 생각하는 사람과 그 너머의 가치를 보는 사람. 이소혜 씨는 후자였어요. 소희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과분한 말씀이에요. 강태준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이제 가봐야 할 것 같네요. 어머니가 기다리고 계실 거예요. 답변은 천천히 생각해 보시고 연락 주세요. 그는 진심 어린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카페를 나와 각자의 길로 향하는 순간 소희는 묘한 감정에 빠졌습니다. 아침에 일터로 향할 때만 해도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하루였습니다. 버스 정류장에 앉아 하늘을 올려다보니 서서히 저물어가는 노을이 아름다웠습니다. 그녀의 마음속에서는 이미 답이 정해진 듯 했습니다. 한 달 후 소희는 덴마크 코펜하겐으로 향하는 비행기에 몸을 실었습니다. 북유럽의 친환경 마트와 지속 가능한 유통 시스템을 배우기 위한 첫 번째 연수 여정이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구름 사이로 그녀는 미래에 대한 설렘과 기대를 품었습니다.